자, 바로 이어서 또 진행할게요. 자, 이번에는 바로 타입 밑에 있는, 일단 밑에 있는 이미지는 쭉 빼겠습니다. 빼고 PNG를 JPG로 다시 바꾼 상태에서, 그리고 매테리얼 태그를 선택해서 나오는 요 매테리얼 태그 옵션 중에서 타일을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1. 이 상태에서 보는 지금 UV 트랜스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드 에디터에서 보게 되면 이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지금 노드를 클릭하게 되면 나오는 고유의 옵션들이 지금 속성창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노드에서는 오른쪽에, 그리고 각 채널별로 이렇게 위쪽에 상당히 리스트업이 다 있기 때문에 각 채널을 보시면 됩니다. 이 중 디퓨즈에서 여기 있는 이미텍스에 UV 트랜스폼이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노드에서 이 트랜스폼이란 노드가 보이거든요. 여기 바로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노드 상에서 꺼내려면은 이 트랜스폼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아웃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트랜스폼 전용이기 때문에 트랜스폼 밖에 없어요. 다른 걸 검색하면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니라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래그 아웃하면 트랜스폼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된다.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이제 이미지 텍스처 옵션에서 이제 옥테인에서 이제 특징, 이 메뉴들의 맨 왼쪽에 화살표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옵션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꺼냅니다. 그러면은 UV 트랜스폼이라는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을 그냥 클릭하게 되면 얘 하나만 자체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폼 옵션을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보실 필요 없어요. R, S, T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R은 로테이션, S는 스케일, T는 트랜스폼. 순서가 뒤죽박죽이죠.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큰 상관이 없고, 가운데 있는 스케일을 제일 많이 쓰고요. 일단 아까 전 태그에 있는 요거를 원상복구 시킨 이유는요, 태그에 있는 UV 요 트랜스폼을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일단 이 방식에서는 원래 여기서 타일링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미지 텍스처별로, 왜냐면 이 이미지 텍스처라는 건 여러 가지 채널에다가 우리가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이미지 텍스처들마다 따로 트랜스폼이나 스케일, 로테이션을 따로 제어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여기서 스케일링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트랜스폼, UV 트랜스폼에서 스케일을 조정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UV 트랜스폼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스케일, 지금 락 에스펙트 레시오 비율입니다. 비율 락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일을 줄이게 되면 이렇게 타일링이 발생되게 되고, 이 타일링의 느낌은 UV 했을 때 반복되는 횟수를 넣었다면 이거는 반대예요. 수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반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0.1이면 10번 반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1 상태에서 락 에스펙트 레시오를 비활성화 시키게 되면은 특정한 방향만 스케일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스케일을 조절하겠다. 그러면 다시 수치값을 x는 0.1, y는 1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락 에스펙트 레시오를 활성화시키고, 이 상태에서 느리거나 줄이면은 아까 제가 설정한 그 옵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케일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 텍스처에 지금 이미지 텍스처가 얘밖에 없죠. 이거 외에 다른 텍스처를 적용할 때 이미지 개별적으로 스케일링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이미지를 적용할 때 1입니다. 얘를 복사를 해서
오퍼시티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인버터를 주겠죠.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트랜스폼이라는 옵션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되어버리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트랜스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 이러려고 노드 쓰는 건 아니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공유를 하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드를 쓰는 거예요. 이게 매터리얼 에디터에서는 안 돼요. 노드에서만 하나의 노드를 가지고 여러 노드에 뿌려주는 방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노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같이 제어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1로 바꾼 상태에서 본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스케일, 로테이트, 트랜스폼 이거는 자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텍스처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텍스처의 컨트롤이 지금 XYZ가 다 있긴 하지만 XYZ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스케일이에요. 스케일이면은 X, Y축밖에 안 돼요. 실제로 얘 Z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로테이션은 X하고 Y를 회전할 수가 없어요. 이미지니까요. 그러니까 Z만 반응을 하고 X와 Y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브도 마찬가지예요. X축으로 움직이는 거랑 Y축으로 움직이는 건 되죠 당연히. 근데 Z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가 되지 하면서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형식상 그냥 XYZ, XYZ, XYZ가 있는 거예요. 다른 컨트롤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다시 잡고 나서 밑에 보시면 프로젝션이 있어요. 나중에도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 프로젝션은 얘를 클릭하거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노드에서 드래그 아웃해서 연결을 시켰을 때 지금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두 개를 연결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옵션이 되게 간단합니다. 타일 프로젝션, 텍스처 프로젝션이 있고 메쉬 UV라고 했어요. 이 메쉬 UV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는 용법은 지금 오브젝트에 무조건 매터리얼 태그가 있어야지만 텍스처가 적용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프로젝션 있죠. 이거와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텍스처 프로젝션과 매터리얼 태그에 있는 프로젝션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얘기인즉슨 이 텍스처 프로젝션이 메쉬 UV면은 원래 매터리얼 태그에 있는 프로젝션을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너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가겠다. 이것 때문에 이 프로젝션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너의 프로젝션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라는 거고 이 중 제일 흔하게 쓰는 게 박스입니다. 왜냐면 UV 언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UV가 펼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흔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로 벗어나게 되면은 텍스처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일단 얘를 끊어버릴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박스 형태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면, 지금 구 형태지만 사면으로 나오죠. 그리고 얘를 큐브로 꺼내놓고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바꿔볼게요. 텍스처 프로젝션 다시 메쉬 UV 하게 되면 이건 UV가 박스 형태 같은 경우에는 UV가 다 펼쳐져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아니라 그냥 박스로 바뀌게 되면은 바뀌게 되고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조정해서 똑같이 조절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텍스처 프로젝션을 박스로 바꾸게 되면 여기도 로테이트, 스케일, 트랜스폼 세 가지 옵션 나오죠. 이거를 쓰면 안 돼요. 그냥 얘는 프로젝션만 바꾸고 다른 걸로 바꾸고 위에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있는 트랜스폼을 쓰셔야 됩니다. 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이 텍스처가 지금은 사각형의 정사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직사각형이나 비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 회전이나 무브를 가했을 때
비틀어진 상태로 이미지가 회전하거나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원래 있는 트랜스폼에 있는 걸 가지고 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케일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피어로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줄이게 되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스케일이 조절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외에도 여기 있는 프로젝션 기반으로 쓸 때 제일 많이 쓴 건 이 박스하고 트라이 플래너. 이 트라이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죠? 이거는 이제 UV 언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의 최소한의 이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트라이 플래너는 텍스처 프로젝션을 적용한 것만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이 이미지 텍스처와 이 노드, 이 디퓨즈 사이에 제가 마우스를 오버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아까 전에 적용한 트라이 플래너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죠. 아까 전에 똑같이 되죠. 근데 다른 점이 뭐냐? 박스는 이 경계면이 있죠. 경계면에 블러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트라이 플래너는 이 경계면에 블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플래너의 옵션을 보시게 되면 블렌드 앵글이라는 게 있고 이 앵글 값을 기준으로 이미지의 경계면에 블러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박스로 해볼까요? 박스는 지금 보이시죠? 트라이 플래너가 작동 중지됐기 때문에 그냥 끊겨버리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글씨로 봤기 때문에 더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미지로 해볼게요. 이미지로 하게 되면은 그리고 트랜스폼도 제가 뭐 1로 바꿔버릴까요? 자, 이렇게 경계면이 생기죠. 경계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트라이 플래너로 바꾸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UV 언랩을 펼쳐지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각지거나 깨지지 않게끔 보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 옵션을 적용할 때마다 트라이 플래너는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들어가야지 블러 효과가 제대로 적용됩니다. 트라이 플래너 적용이 안 되니까 망가졌네요. 그래서 이미지 텍스처에 이 두 가지 UV 트랜스폼하고 프로젝션 요것도 봤고 밑에 있는 IS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 최적화를 위한 옵션이고 일반적인 씬 사용에서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오토매틱 이 상태로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이미지 텍스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픈 다른 신호를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디퓨저 매터리얼 트랜스미션 한번 볼게요. 새로운 씬을 열어서 라이브 뷰어를 실행했습니다. 실행하고 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인하고 디메인 이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노션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이미지 텍스처의 내용은 간단하게 조금 설명되어 있고 이번에 디퓨저 매터리얼 이제 특수 매터리얼인 디퓨저 먼저 조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디퓨즈 매터리얼을 쓰는 범용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이미션 아니면은 리어 스크린, 백라이트 효과를 쓸 때 쓰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Alt키 눌러가지고 마우스 클릭으로 뒤로 좀 뺄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살짝 틀면 지금 이 공간에 대한 왼쪽 벽면의 역할은 리어 스크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매터리얼이 적용된 리어 스크린, 이 매터리얼이 디퓨즈 매터리얼입니다. 그래서 디퓨즈 매터리얼에서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하는지 해볼게요. 라이브 뷰에서 매터리얼 크리에이트 디퓨즈 매터리얼 생성하고 이거를 리어 스크린에다가 드래그인 던져 놨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겠습니다. 디퓨즈 매터리얼이 이제 특수 기능을 하는 매터리얼이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게 여기 있는 채널들을 보시면 돼요. 채널이 굉장히 적고 여기에 없는 게 있어요. 인덱스하고 스페큘러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매터리얼로서 용법을 절대 쓸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 디퓨즈 매터리얼을 그냥 일반 매터리얼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스페큘러 관련된 컨트롤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스페큘러가 필요 없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리어 스크린 효과의 종이, 페이퍼, 종이류들이 그냥 정면에서 보는 그냥 순광일 때는 투과가 되지 않죠. 근데 역광일 경우에는 빛을 투과를 해요. 그런 재질을 나타날 때 그 종이의 재질 자체가 굉장히 매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디퓨즈 매터를 쓸 수 있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디퓨즈 매터를 쓰시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메뉴들 중에서 쭉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메뉴들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러프니스나 뭐 범프, 노멀, 디스플레이스먼트, 오퍼시티, 그리고 여기 있는 첫 번째, 일곱 번째 있는 트랜스미션을 보시면 돼요. 이제 트랜스미션이라는 요 옵션의 요 컬러와 플롯 값을 보게 되면은 블랙 그리고 플롯도 0이에요. 얘는 그냥 올 블랙인 겁니다. 블랙이. 그리고 트랜스미션의 기능, 디퓨즈 매터리얼에서 트랜스미션의 기능 자체가 가지는 용법은, 이 트랜스미션은 기능을 발동되기 위한 조건은 명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밝기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투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명도차가 이렇게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투과를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투과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빛이 투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닥을 보시면은 얘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빛의 투과율이 바뀌니까 지금 아예 다르죠. 이런 식으로 옥테인은 페이크 치기 힘든 렌더러예요. 실제 환경을 적용을 시켜줘야지 리얼리스틱하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얘는 이건 거짓말이네 그러면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리어 스크린 효과도 마찬가지로 이게 투과율을 높여지게 되면은 그림자 부분이 밝아지면서 빛이 다 투과하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트랜스미션에서도 컬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다른 컬러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컬러를 그대로 먹은 상태에서 빛이 투과하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도차에 따라서 밝기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어 스크린 효과를 줄 때 트랜스미션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 플랜의 재질은 녹색이 아닙니다. 이거는 트랜스미션, 투과하는 재질에 대한 차이예요. 그죠? 다른 겁니다. 이 표면의 재질이 아닙니다. 이런 투과되는 재질에 대한 차이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라이트를 볼게요. 일단 옥테인 라이트의 특징, 특히 섀도우의 특징은
옥테인 라이트는 이 광원의 사이즈라든가 형태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는 지금 이 두꺼비가 의자에 앉아있는 이 그림자의 느낌을 좀 더 선명하게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어떤 옵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옥테인에 있는 에어리어 라이트는 이 광원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림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하드 섀도우와 소프트 섀도우의 그 구분은 옵션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광원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드 섀도우가 되는 거고, 커지면 커질수록 소프트 섀도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케일을 줄이면 굉장히 선명해지죠. 그리고 키우면 확 퍼집니다. 형태가 안 보일 정도로. 광원의 사이즈에 따라 다른 거고, 이걸 실제로 이해를 하시려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그 킹덤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그런 드라마, 옛날 사극에서 볼 수 있는 그 한지에서 비치는 그 모습이 무슨 빛 때문에 그렇게 비치는 거겠어요? 촛불이에요. 호롱불이나 촛불. 광원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똑같은 효과를 내시려면 광원의 사이즈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치셔야 된다. 되게 직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옥테인은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만 똑같은 효과를 내줄 수가 있고, 라이트의 크기를 지금 이 라이트의 컨트롤에서 가로로 늘리거나 이렇게 가로로 늘리거나 세로로 늘리게 되면 이것도 반응을 한다. 이렇게 광원의 형태에 따라서 그림자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광등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어떤 조명 연출해서 그 사이즈에 대한 비율을 바꾸게 되면은 그대로 그림자가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리어 스크린 라이트를 꺼버릴게요. 그리고 오브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얘를 킬게요. 그 리어 스크린 라이트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플랜입니다. 플랜, 오브젝트. 그리고 매터리얼, 크리에이트, 디퓨즈 매터리얼을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디퓨즈 매터리얼을 리어 스크린 라이트에 적용시키고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트랜스미션 바로 아래 보시면은 이미션이 있어요. 옥테인에서는 루미너스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미션입니다. 이미션으로 그 라이트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이미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하라고 나와요. 맨 상단에 둘 중에 너는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라이트의 이미션을 생성을 해줍니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블랙바디 이미션하고 오른쪽에 있는 텍스처 이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용법상으로 나누게 되면 블랙바디 이미션은 조명, 텍스처 이미션은 조명 이외에 컬러나 텍스처가 들어가는 어떤 빛을 내뿜는 오브젝트. 그래서 블랙바디 이미션은 여러분들 천장에 있는 조명기구, 일반적인 인테리어 조명기구에서 쓰시면 되는 거고, 조명 연출법으로서 이제 어떤 조명에 불을 밝혀야 된다. 근데 그게 오브젝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미션이 아니라 블랙바디 이미션을 적용하는 거고, 텍스처 이미션은 조명이 아니라 어떤 빛을 발산하는 오브젝트인데 그 개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스크린, 빔 프로젝트 스크린에서 얘도 빛이 나야지 어두운 공간에서 3D상에서 빛을 발산하겠죠. 아니면은 네온사인, LED, 어떤 컬러를 가진, 어떤 컬러 개체를 가진 그런 것들, 나는 빛을 내뿜고 있어, 그런 느낌의 컬러를 가진 것들을 표현한 거고, 다른 용법으로 보기에는 이 차이가 보시면은 지금 블랙바디 이미션을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라이트가 이렇게 켜집니다. 그리고 가서 볼게요. 그리고 블랙바디 이미션의 옵션을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할 라이트 옵션하고 이제 순서만 다르고 기본적인 옵션 체계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 살짝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템퍼러처하고 노멀라이징 이 옵션 보시면 되고, 베이직 가서 다시 뒤로 갈게요. 뒤로 가서 이번에는 텍스처 이미션을 적용해 볼게요. 텍스처 이미션을 적용한 상태, 그리고 블랙바디 이미션을 적용한 상태. 지금 이 두 가지의 톤을 보시면은 이제 잘 안 느껴지긴 하는데, 이제는 디폴트 값이 굉장히 조금 노멀하게 바뀌어가지고 살짝 얘가 아주 미세하게 웜톤을 띄요. 아주 굉장히 미세하게요. 근데 그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법으로서 나는 그냥 이 템퍼러처와 노멀라이즈를 컨트롤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둘 중에 한 가지 쓰셔도 되는데, 이 템퍼러처가 있는 요 블랙바디 이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색온도예요. 템퍼러처 말 그대로. 여러분들 형광등이나 조명기구 보시면은 주광색, 형광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색 같은 경우에는 쿨톤을 띠는 거고, 주광색 같은 경우에는 웜톤을 띠게 돼요. 그래서 그 색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 기본값이 6500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쿨톤을 띠게 되고요. 근데 파란색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 값이 낮아지게 되면 웜톤을 띠게 되고, 미니멈 값이 500입니다. 그리고 이 미니멈 값이 500일 때 조명은 빨간색 조명이 돼요. 여러분들 사진이나 암실 있죠? 암실 조명처럼 빨간색 조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점은, 나는 빨간색 조명을 치고 싶어요. 그러면은 조명을 적용하는 이 텍스처 부분에다가 제가 아까 색깔을, 컬러를 이제 정하는 쉐이더가 RGB 스펙트럼이라고 했죠. 그거를 쓰시면 안 된다. 빨간색 조명은 노이즈가 발생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시 6500도로 바꾸고, 텍스처에서 쉐이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RGB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어떤 쉐이더가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파워 값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조절할게요. 5 정도, 20분의 1 정도로 줄이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RGB 스펙트럼에 레드 컬러를 적용할 때 이 광원을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는 그냥 레드 컬러로서 표현이 됐다면, 지금은 노이즈가 굉장히 껴있는 광원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웜톤을 쓸 때 꼭 RGB 스펙트럼을 피하라는 건 아닌데, 레드 컬러, 강렬한 레드 색깔이나 그런 불빛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RGB 스펙트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많이 발생돼요. 광원에 대한 노이즈. 디노이즈를 적용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플리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미션에서 템퍼러처를 낮추는 방식으로 하면은 빨간색이죠. 그냥 아까 전과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밖에 못하냐,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다시 줄여야겠다. 여기서 이제 조명에다가 컬러를 적용하는 방식 중에 RGB 스펙트럼을 이용한 컬러를 적용하는 방식하고, 이제 쿨톤이나 파란색, 녹색이든 그런 정확한 채도가 높은 컬러를 적용할 때는 RGB 스펙트럼이 유리합니다. 그 대신 빨간색은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빨간색 웜톤 중에서.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거 상관없이 컬러를 제어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이 있는 쉐이더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RGB 스펙트럼하고 가우시안 스펙트럼, 두 가지가 있고,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가우시안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일단 6500으로 바꾼 상태에서 가우시안 스펙트럼은 일단 넣는 순간 이렇게 살짝 웜톤이 끼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맨 밑에 있는 파워값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웨이브랭스랑 윗값. 웨이브랭스가 빛의 파동입니다. 스펙트럼이 빛의 파동이죠. 그래서 얘는 조명의 스펙트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웨이브랭스가 1값이란 거는 0에서 1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0에서 1이라는 것 자체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 빛의 파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죠. 지금 보면은 뭔가 좀 밝죠? 색깔이 안 나오죠? 약간 아까 전에 봤었던 이제 템퍼러처 값 바뀌는 거 하고 좀 비슷하게 되죠.
그래서 이 컬러의 채도를 높이려면은 바로 밑에 있는 윗 값을 낮춰 주셔야 되고, 그냥 디폴트 값으로 그냥 컬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값이 지금 0.25라는 값으로 되는데 0.07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채도가 높아지면서 컬러가 나오고, 이 컬러가 나온 느낌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색온도를 낮췄을 때 빨간색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라이트 조명 계열을 쓸 때는 이 방식으로 레드 계열이나 웜톤 계열의 컬러를 조정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왜냐? 노이즈가 덜 생기니까요. 노이즈가 안 생기죠. 깨끗하게 나오죠. 아까 전에는 RGB 스펙트럼 할 때 되게 지저분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조명 칠 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보는 상태에서 웨이브렉스를 조절하면 이렇게 노란색, 연두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채도를 더 높이려면 윗값을 더 낮춰주시면 돼요. 그 대신 윗값을 낮추면 낮출수록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어두워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명도가 떨어지니까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여기 있는 파워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원래 있는 라이트의 값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이트의 파워값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조명을 적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어 스크린 끄고, 자 이번에는 스크린 꺼버리고 스튜디오 플로어도 꺼버리고, 지금 플로어 하나를, 원래 기존에 제가 세팅해놓은 플로어를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라이브 뷰 오브젝트에서 HDR의 엔바이러먼트 하나 생성해 주시고, HDR의 엔바이러먼트에서 얘는 이제 HDR의 이미지, HDR의 엔바이러먼트를 생성하면 지금 텍스트에 미리 이미지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HDRI 이미지를 적용해 주는데, 해당되는 HDRI 이미지를 적용할 때 여기 있는 썸네일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일, 그리고 셀렉트 어 파일 투 로드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텍스트 중에서 뭘로 할까요? 자, 아티스트 워크샵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HDRI 이미지가 적용된 걸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얘가 바닥이 없다면은 공중 부양하듯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고 그림자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켜볼게요. 키게 되면은 지금 그림자가 이 HDRI 이미지가 지금 하는 역할은 광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경, 즉 환경 라이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창문을 통해 가지고 난반사가 일어나는 이 빛을 그대로 얘가 먹기 때문에 지금 그림자의 방향이 두 군데죠. 강한 게 오른쪽, 뒤쪽하고 지금 그림자가 비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활용도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스틸컷, 스틸 이미지 작업할 때는 좋은 효과로서 쓸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플랜에다가 매터리얼에서 크리에이트 디퓨즈 매터리얼, 그리고 여기 있는 플로어에 적용할게요. 그리고 플로어에 적용한 상태에서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커먼 채널이 있습니다. 커먼 채널은 다 특수 기능을 하는 채널들이에요. 특수 기능을 하는 채널들이고 각 쉐이더마다 이 매터리얼마다 다른 이게 목록으로 뜨는데, 이 중 디퓨즈 매터리얼에만 있는 게 있어요. 섀도우 캐쳐라는 기능이고요. 해당되는 이 섀도우 캐쳐 기능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HDRI 이미지의 배경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림자를 생성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림자를 잡아내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거 외에 그냥 매트한 플랜에다가 그림자만 따로 건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림자만 따로 뽑아내는 알파 채널로 뽑아내는 용도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섀도우 캡처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 화이트가 사라지고 그림자만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로 움직여서 보게 되면 얘가 실제 이 공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애니메이션은 안 됩니다. 지금 방금 봐서 알겠지만 카메라로 움직이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면서 움직여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 자리에서 움직이게 하려면은 카메라 매핑 방식으로 따로 텍스처링을 해야 됩니다. 좀 복잡해져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진 않아요. 카메라 매핑 방식으로는. 미디어 파사라든가 이제 카메라가 많이 안 움직이는 씬 같은 경우는 카메라 매핑 방식으로 할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모션 그래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진 않고 스틸컷이라든가 카메라 매핑 방식으로 작업할 때 섀도우 캡처를 써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나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서 이제 자동차 스틸컷 있죠, 키비주얼,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요. 배경을 거의 만들지 않고 자동차만 있고 배경에다 합성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때 HDR 이미지의 반사를 이런 식으로 그림자라든가 반사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픈 시포지에서 세 번째. 자, 매터리얼 BRDF 스페큘러 메탈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진행할 거고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일단 이 두꺼비가 서 있는 상태에서 얘는 기본적으로 뭐 SS 재질은 그냥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있는 바닥 플로어 재질을 보시면 돼요. 뒤로 좀 뺄게요. 일단 매터리얼을 하나 생성할게요. 크리에이트 글로시 매터리얼. 그리고 글로시 매터리얼을 BRDF에서 플랜에다가 적용해 줍니다. 그럼 아까 전하고 느낌이 바뀌죠? 그냥 하이 글로시 상태, 일반적인 지금 매터리얼입니다. 옥테인 글로시 매터리얼 이 상태에서 컬러 디퓨즈를 살짝 톤 다운 시키겠습니다. 70% 정도로 톤 다운 시키고, 이 상태에서 러프니스 값을 여러분들이 막 조정해 보세요. 0.1에서 0.5. 느낌 어떻죠? 이 바닥에 대한 이 반사 러프니스의 정도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심해요. 난반사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거의 0.1만 줘도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텍스처를 다운로드 받거나 소스로 다운받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터리얼을 생성할 때는 이 옵션은 꼭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건드려서 더 리얼리스틱하게 표현할 때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아이뷰 상태에서 플로어나 실링, 천장이나 바닥면에 어떤 반사의 느낌을 내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매터리얼 타입 글로시고, 지금 디퓨즈, 그러니까 글로시 매터리얼에만 생기는 옵션이 있어요. 디퓨즈 BRDF 모델. 다른 매터리얼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디퓨즈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없죠? 글로시 생기죠? 이 글로시 매터리얼 전용 옵션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건드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옵션이 생긴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이게 있고 없고 이게 뭐죠? 글로시 매터리얼에서는 생기는 겁니다. 얘는. 그리고 이 램버시아는 제가 나눠드린
요 노션에서 글로시 매터리얼에서 램버시안에 대한 설명이 어디갔죠? 제가 빼버렸나? 잠깐만요. 여기 있다. 램버시안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균일한 반사를 일으키게 만드는 건데, 그 반사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아까 스페큘러 반사가 아니라 디퓨저, 빛에 대한 반사야. 그래서 고른 스페큘러를 만들어내냐, 거친 스페큘러를 만들어내냐, 그거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렇고, 풀어서 얘기하면은 뭐 읽어서 저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디퓨즈 매터리얼의, 아니 디퓨즈가 아니라 글로시 매터리얼의 표준이 램버시안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원래는 다른 거였어요, 옥테인. 이 느낌이 굉장히 미세하게 바뀌어요. 지금 바뀌긴 바뀌어요. 근데 굉장히 미세하게 바뀌기 때문에 거의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옥테인에서 조금 바뀌는 걸 느낄 거예요. 램버시안하고 옥테인의 차이. 그래서 그냥 글로시 매터리얼에서 램버시안으로 디폴트 세팅이 바뀌었다는 걸 보면 되고, 여기 있는 BRDF 모델, 요게 옥테인일 경우와, 지금 제가 러프니스를 0.1 줬죠. BRDF 모델을 지금 여러 개의 옵션이 나오는데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GGX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무조건 GGX 계열로 가시면 됩니다. 다른 옵션들도 원래는 매터리얼의 속성에 따라서 바뀌는 게 맞긴 한데 그냥 GGX 기반으로 가시면 되고, 이 GGX 기반은 원래는 메탈릭 전용이에요. 메탈릭의 스페큘러의 선명도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때 GGX로 하는 거고, 이 GGX 에너지 프리저빙이라는 이 옵션이 붙은 거는 플라스틱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난 표현하겠다 그러면은 메탈릭에는 GGX, 그냥 플라스틱에는 에너지 프리저빙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큰 상관은 없어요. 큰 상관 없습니다. 그 톤에 대한 변화 차이인 거고, 그게 바로 여기 이 이미지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깨지네요. 좀 줄여야지. 그래서 그냥 GGX일 경우에는 이 반사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금속 재질이 화이트,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로 나와요. 미드톤의 그레이. 근데 플라스틱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미드톤의 그레이가 아니라 원래 재질의 표준인 화이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 것 뿐이에요. GGX냐, GGX 에너지 프리저빙 이 옵션이냐, 그에 대한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BLDF 모델을 GGX로 바꾸게 되면 반사의 느낌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좀 더 선명해지죠. 좀 더 선명해진 상태에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 플로 텍스처의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러프니스, 이 스페큘러 하이글로시냐 세미글로시냐 매트, 이 기준이 좀 더 값이 더 낮아지게 돼요. 왜냐면 더 디테일해지니까요. 낮은 값으로 더 수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BRDF 모델이 GGX나 그러니까 옥테인을 벗어날 경우, 특히 GGX나 GGX 에너지 프리저빙일 경우에만 지금 디퓨저, 스페큘러, 러프니스 그 바로 다음 아래에 있는 애니스트로피를 쓸 수가 있어요. 이 애니스트로피라는 채널은 BRDF 모델이 옥테인일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GGX나 다른 걸로 바뀌어야지만 되고, 애니스트로피의 기본적인 용법은 이제 과대로 내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헤어라인 스케치라든가 스페큘러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거나 표면의 요철을 반응해가지고 스페큘러의 번짐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페이크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요철이 있고 거칠기가 있어야지만 난반사를 일으켜서 스페큘러의 형태가 바뀌는 건데, 그거를 매핑이나 어떤 애니스트로피 수치값 방향성으로 하는 거고, 어떤 헤어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크래치 방향성을 나타내려면 로테이션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텍스처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애니스트로피 값에 대한 이 0, 센터가 0인 거고 마이너스 1과 1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움직이면 바로 반사의 느낌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 보통 마이너스는 쓰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애니스토피 값이 0인 상태에서 살짝만 올려줍니다. 0.5 정도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이 길게 뻗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아이뷰, 사람 눈으로 보는 투시뷰인 상태에서 플로어나 실링 부분에 내가 반사 효과를 줄 건데 이 반사 효과를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표현하게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러프니스 맵이나 여러 가지 맵들이 텍스처도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 애니스트로피 값만 조정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난반사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강다리 같은 데나 역 같은 데 공항 가서 멀리 보시면은 사람의 그림자라든가 반사되는 것들이 더 상이 길게 맺힙니다. 그리고 난반사가 더 심하면 심할수록 더 길게 맺히고요. 한강다리 비치는 이 강물에 비치는 조명이라든가 오브젝트의 길이를 보시면 돼요. 상이 길게 쭉 늘어나요. 그 원리를 페이크 방식으로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0일 경우에는 그냥 뭉개지고 말아요. 근데 이거를 길게 늘려준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고, 이 애니스토피 적용되는 이 각과 별개로 러프니스 값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 방향성이 강해집니다. 확 늘어나죠. 애니스토피 값을 좀 줄여볼게요. 확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애니스토피 값을 줄이면은 더 커지기만 하죠. 더 세게 0.7 주고 러프니스가 0.15 정도 줄게요. 그래서 요 러프니스가 아예 적용이 안 되면 애니스토피 값은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애니스토피는 러프니스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이라도 적용해 주셔야지 이렇게 상이 살짝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길이 방향으로. 그리고 늘어나는 정도는 이렇게 러프니스 값이 세지면 세질수록 반응하는 게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적정값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이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컬러에다가 애니스토피 값을 적용한 거고, 나무라든가 어떤 일반적인 사물들을 이런 식으로 플로어 부분에 반사를 적용할 때 애니스토피를 적용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 상이 맺히는 느낌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진을 찍거나 실제 이미지를 보거나 영상을 보시면은 단번에 이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이 반사되는 느낌이 굉장히 선명하게 반사되고, 상이 오브젝트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금 옥테인 상태에서는 그냥 탁 퍼져버리고 상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도 내가 반사 준 거는 왜 좀 이상하지? 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아이뷰 상태에서 이 지면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스토피 다음에 있는 요걸 보시게 되면, 자 일단 요 두꺼비에 매터리얼을 하나 또 생성해 볼게요. 매터리얼 크리에이트 글로시 매터리얼, 그리고 러프니스 좀 많이 줄게요. 많이 주고 디퓨즈도 그레이. 준 상태에서 이제 씬 레이어는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패브릭 계열에서 매트한 타월이라든가, 그거는 이제 범프라든가 노멀 맵, 범프, 디스플레이스먼트 다 적용됐었을 때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가감 효과가 있긴 한데, 보통 디스플레이스먼트까지 적용하지 않고 나는 그냥 패브릭 재질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매트한 느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스페클러가 없는 느낌하고 다르고, 특히 그게 형태가 뭔가 커튼이 펄럭거린다든지 그런 기존에 알고 있었던 패브릭 계열 아니면 천 계열 그런 것들
대한 반사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 있는 씬 값을 올려주게 되면은 메터리얼 프리뷰상에서 이 라이트의 경계 부분, 양쪽 경계 부분에 하얗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양쪽 경계 부분에 하얗게 일어납니다. 난반사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솔리드한 느낌하고 패브릭 젤을 표현할 때이고, 여기는 러프니스 값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게 점점 안쪽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계가 닿는 부분에 하얀색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재질로서는 그냥 이게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 패브릭 계열, 매트한 재질을 표현할 때 이게 효과가 이런 걸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그래서 씬 레이어는 패브릭 재질을 표현할 때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런 차이를 볼 수 있고, 이제 필름 레이어나 다른 것들은 이제 스페큘러 매테리얼 이제 설명드릴 때 해드릴 거고, 범프는 일반적으로 범프 맵 적용할 때 쓰는 건데, 이제 텍스처를 다운받거나 소스를 쓰게 되면은 이제 범프 텍스처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노멀 텍스처 기반으로 되는데, 나는 노멀 텍스처 말고 범프를 또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텍스처 중에서 러프니스 텍스처를 쓰시면 돼요. 그게 범프 맵을 쓰기에는 제일 좋은 텍스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없다? 그럼 그냥 디퓨즈로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러프니스 텍스처를 범프 대용으로 쓰는 게 제일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멀,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